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싸다고 서서 가나요? 오래전에 회자됐던 한 드라마 속 광고 카피입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기본적인 재구실은 하니까 싸도 괜찮다 이런 맥락인데요. 하지만 요즘 저가 항공사를 보면 이 카피를요. 싸다고 열고 가나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이륙하거나 갑자기 급강하하는 항공기 안전 문제가 저가 항공사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 저가 항공을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소박하고 값비싸지 않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추억을 전시하는 인천 토지금고 박물관 소식입니다. 인천시 남구 용현 근린공원에요.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 2개 동으로 만든 토지금고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지원하고 이 일대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이 옛 사진, 지도, 신문기사 같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마을 사료 200여 점이 넘는 마을 역사 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준비했습니다. 수도권투데이 출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팔팔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해서 알아봅니다. 투데이 포커스. 쉴 틈 없이 터지고 있는 저비용 항공의 안전 문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이호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 운항 사고 문제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에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급강하였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문제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두 사고 전부 다 이제 비행기 여하 보고 관련된 사고인데요. 먼저 이제 제주공항으로 급강한 그거는 이제 여압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인데, 여압장치라는 게 이제 항공기가 이제 비행 중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외부 기압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기압을 유지하는 대응 장치인데, 비행 중에 이제 그런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높은 고도의 산소가 적은 공기가 항공기 기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충분한 외부 대기가 산소가 충분한 10,000피트까지 이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공기 도어가 안 닫혀서 세부로 회항한 건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기압 문제 때문에 이제 회항을 한 건데요. 예. 항공기 도어가 안 닫히면 이제 내부 외부 이제 공기가 서로 통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고고도로 산소 부족한 상태에서 비행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비행기 도어에는 이제 자동차 도어도 이제 경고등이 있듯이 비행기에는 이제 도어 경고등이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종사는 반드시 이제 도어를 닫은 상태에서 경고등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조종사들이 지켜야 되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에어 여객기는 그게 안 됐던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종사는 절대로 도어가 안 닫힌 상태에서는 이륙을 할 수 없고 비행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륙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도어를 지상에서 닫았을 때는 락크가 잘 됐는데 이제 상승하면서 도어를 락크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걸쇠 같은 거죠. 네. 그게 현재 5-6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삐뚤어진다든가 느슨해지면은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좀 외부 압력하고 또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좀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 내외부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고 면에다가 고무로 실링을 했습니다. 붙이는 거죠. 예, 사이를. 예. 그래서 고무 이제 붙여놓은 그 실링한 것이 찢어지면은 틈새가 생겨서 이제 소음이 나고, 뭐 바람도 들어오고, 뭐 크게 잘못되면은 이제 풍압에 의해서 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서 그 보도했던 영상을 보면요, 뭐 거의 뭐 손가락이 예. 막 들어갈 정도로 그 문 틈새가 예,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일단 예. 기계 오작동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계 예, 오작동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오작동보다는 좀 뭐 정비불량이죠. 정비불량이다. 예. 사전에 이제 그런 걸 정비를 치밀하게 해서 예. 고쳐야 되는데 뭐 지상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이제 공중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정비불량이라는 말씀은 그 기계 자체는 작동이 됐으므로 그 예. 조종사 입장에서도 그 경고 시스템 신호가 분명히 울렸을 텐데 이제 작동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안 울렸고 다만 네. 그 부품 공중에 자체에 올라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아, 그렇군요. 아직 지금 이 두 항공사 자체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사고들을 자꾸 보도로 접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예. 역시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예. 불신 섞인 불안하게 생각할 수 이야기를 있죠. 하게 되거든요. 이 예. 저가 항공사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좋게 보면은 대형 항공사하고 저가 항공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 뭐 대형 항공사는 이제 장거리 가고 비행장 다니고 뭐 대형기다 보니까 1, 2회 하루에 비행하는데 저가 항공사들은 뭐 손익구조상에서 맥시멈으로 비행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선 예.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5번 내지 6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비행 횟수 자체가 이제 많은 게 한 큰 원인이 되고 예. 뭐 이착륙 중에 실제로 뭐 비행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저가 항공사의 그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사고가 많은 거의 뭐 3배 내지 4배가 이제 많은 걸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 운항 방식은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워낙 뭐 이제 그 서비스도 줄이고 정비 그 비용도 줄이고 예. 뭐 비행 횟수를 많이 비용도 줄이고 비행 횟수를 많이 해야 뭐 경쟁력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손익 구조 면에서 뭐 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그 뭐 보유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늘리고 뭐 최근에는 또 그 추가적으로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항공사 예. 자체의 좀 규모를 크는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예. 정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긴 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는 이제 정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가 항공사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그 해외 정비 용역 회사에다가 지금 정비 용역을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의 그 정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나 이제 결항으로 직결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예. 해외 정비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적시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뭐 적시에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또 부품 수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는 그 최소의 정비 품목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적으로 이제 뭐 조직이나 인원이나 정비 부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이제 인가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비를 해외에서 용역을 줬다 그러면은 그런 정비 부품 측면에서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되고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또 사전에 이제 정비 같은 거는 이제 계획 정비를 하는데 미리 이제 뭐 중정비나 뭐 이렇게 엔진 오버홀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계획 정비를 하는데 정비 용역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정비를 하다 보면은 뭐 좀 다른 그 용역 회사의 뭐 정비 용역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정비를 받기가 이제 해외 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럼 그 비행기 자체는 괜찮은가요? 저비용 항공사가 도입하고 있는 비행기가 좀 너무 오래되진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대형사에 비해서는 오래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대형 항공회사는 이제 2개인데, 예. 거기는 전부 다 10년 이내에 이제 평균 기량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오래된 비행기도 보유하고 있지만은, 예. 대형 항공사 2군데는 이제 평균 기량이 이제 10년 이내에 비행기를 쓰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뭐 10년에서 15년, 일부 뭐 20년까지 된 비행기도 있지만은 기령이 뭐 평균 기령, 항공기 기령으로 본다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대형 항공사보다 오래된 비행기를 쓰는데, 예. 항공기는 뭐 새 비행기는 뭐 1년에 한 번 점검한다 그러면은 그 저비용 항공사에 쓰는 비행기는 기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뭐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으니까 이제 2번 내지 3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죠. 그래서 교수님, 비행기 문제는 예. 그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예. 뭐 관리하는 그 국가청에서 당국에서 안전 기준을 예. 좀 마련했을 텐데요. 이게 예.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기준이 좀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비용 항공사나 대형 항공사나 예. 그 인가해주는 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아야 인가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전 기준이나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은 대형 항공사나 저비용 항공사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인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그렇군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이제 그 6개 저비용 항공사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국토부가 조사를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점검해야 될 내용은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전체적인 그런 규정이나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 특히 이제 현장 위주의 안전 문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를 운영한다든가 정비 운영이라든가 그 조종사를 운영하는 그 운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취약점이 있는지 미비점이 있는지 그런 걸 아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예. 현장 중심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그 특히 이제 정비 쪽으로 좀 미진한 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예.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정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예. 뭐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해당 노선에 대해서 운항 취소를 시키는 그런 강력한 그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런 안전 점검 또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 벌과금이나 또 징계 조치가 세네요. 운항 노선 취소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장 다음 달 설 연휴가 있습니다. 뭐 8, 9, 10일 월화수가 설 연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주말부터 그 전주부터 그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시거나 또 저비용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걸 앞두고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좀 개선해 나갈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뭐 자기네들이 그 안전을 보장을 한다. 그래야 이제 그 타시는 분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이제 탑승하는 건데. 예. 그 저비용 항공사 측면에서는 뭐 좀 경영진 쪽에서는 좀 안전 의식을 좀 가지시고 안전에 좀 투자를 하셨고 뭐 항공 종사자 주로 이제 조종사 정비사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교육 또 자체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서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뭐 안전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뭐 자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좀 확충을 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저가 항공사가 되도록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전 쪽으로 그런 의식도 좀 개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실질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저가 항공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도 되죠?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건의 큰
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안전 점검을 하고 항공사 자체도 자기네 이 브랜드 네임이라든가 승객에 대한 그런 신뢰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마음 편하게 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불안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시민들도 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저비용 항공사마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를 테니까요. 이런 것들 예. 보면서 할 텐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믿고 또 국토교통부의 예. 또 조사 결과도 좀 지켜보면서 예. 시민들이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이호일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 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종명입니다. 1998년도 IMF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7년 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나이 먹어서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고 모시다 드리지만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참 보람 있게 모시다 드리는 그 보람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점은 취객 손님이시라고 할까요? 술 취하신 분들이 집을 모르니까 이걸 못 가자 저걸 못 가자고 할 때가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면박을 주고 할 때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좀 있습니다. 큰아들 빨리 군복무 마치고 좋은 직장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 둘째 아들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하도록 바라고 우리 작은딸 쌍둥이 잘 데리고 있다가 순산하기를 바랍니다. 쌍둥이 할아버지 된다는 것이 한번의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노력해서 손님들에게 신임받는 개인택시가 되도록 서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소망이라면 몸 건강해서 우리 가족들 이끌고 또다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마음을 합쳐서 힘을 냅시다. 화이팅! 네, 운수대통 만사 형통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곧 쌍둥이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신 김종명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7년차 택시 운전 기사십니다. 무엇보다 이 취객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그 택시기사와 관련해서 그 취객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보도로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타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서로에 대한 매너, 배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메시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이렇게 운수대통 만사 형통 통통 메시지는 여러분의 또 삶의 고단함 또 기쁜 일들 애틋한 사연들 모두 접수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에게 사연 주셔서 채택이 되면요. 저희가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코코리의 I love your smile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는요. 수도권 행정 탐방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도 있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이면서 에너지 전문 교육 전시관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김혜애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일단 그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데요. 예. 서울시 그리고 독일 기술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제로에너지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이 이 태양광하고 지열로 건물에서 필요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해서 오히려 전기값을 한전으로부터 받고 있는 에너지 플러스 건물인데요. 예. 디자인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건물 외벽이 하얀 대리석 그리고 삼중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 독특한 바람개비 모양인데요.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건물 안에 총 3층인데 1층에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전시 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이 서울 환경작품 공모전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3층에는 교육관하고 체험실 그리고 한 1000여 권의 책이 있는 북카페도 있어서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설 추석 명절 제외하고는 연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월요일만 휴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시관 관람이나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문 해설사들 그리고 교육 강사들이 있어서요. 네. 그 어느 전시 교육관보다 아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전시관이다. 이런 곳인데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우리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 좀 뭔가 좀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좀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일단 내일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탈핵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전, 오후 2회 진행되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1월 9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환경 건축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유아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그림 자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 예. 시나리오 공모전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특히 어린이 탈핵학교나 청소년 건축 캠프 같은 경우 지난 여름방학에도 진행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예. 특히 이번에 청소년 건축 캠프는 건축을 실제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함께 지도를 해줄 거라 진로 상담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림 자극 시나리오 공모전은 1월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이나 에너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되는데 여기서 시나리오가 채택되면 드림센터에서 실제 그림 자극으로 만들어져서 유아들이 왔을 때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참 이 아이들이나 그리고 어른들이나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체험 관련 프로그램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하나 알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그 영종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원들 있습니다. 실종된 선원들. 근데 이 중에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영종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선원들. 아무런 흔적이 없이 배만 덩그러니 있었는데 지금 시신이 한 구 발견됐다. 선원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센터장님, 네. 그 체험 프로그램, 그중에서도 드림센터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를 위한 북극곰 가족 이야기, 그림 자극이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도전 에너지 박사라든지 에너지 보드게임, 에너지 런닝맨,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청들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친환경 건축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제로에너지 건물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건축 투어 참여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저희 자랑 프로그램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에코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특징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드림센터에 있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인근 신재생에너지 환경시설인 뭐 수소 스테이션, 연료 전지 발전소, 자원회수 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이런 경험도 가지실 수 있고요. 예. 특히 드림센터 체험 프로그램들은 환경부에서 오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높은 만족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 전기 버스, 전기 자동차나 뭐 수소 자동차, 태양광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미래의 그 산업적으로도 먹거리다 이렇게 좀 불리는 신수종 산업에 맞습니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좀 흥미를 가지게 되면 참 앞으로 진로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김혜애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네, 환링, 꽌닝. 谢谢你. 어서 오세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입시 막 원서 넣고 네. 이제 정시 1차, 2차 뭐 사람들 이제 복잡하죠. 네. 가나다군 다 넣고 아마 좀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랑 달리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9월에? 네. 그래서 수능도 이 수능을 보는 시기가 매년 6월 초예요. 6월 초에 보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요. 예.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9월에 보면은 뭐 이게 미국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6월에 보는 거죠. 6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대학교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보고요. 네. 입시, 바로 수능이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참 머리 아픈 표현인데 그래도 한번 배워보죠. 네. 입시. 우선 입시라는 표현은요.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가오카오. 한 번 더 가오카오. 가오카오. 그렇죠. 고등학교 시절에 보는 시험이라고 해서 가오카오라고 하는데요. 가오카오.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중국은 대학교를 보통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가오카오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학교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대학교는 大学. 大学. 한 번 더 大学. 大学. 네,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웠었는데요. 공부하다는 学习라고 하거든요. 学习. 한 번 더 学习. 이게 학습이었잖아요. 그렇죠, 학습. 学习. 네, 그때의 学자를 집어넣어서 네. 大学. 大学. 한 번 더 大学. 大学. 네, 이게 바로 대학교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입시는 입시는 高考. 高考. 한 번 더 高考. 까오 가다가 카오에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까오. 네, 까오는 고르게 쭉 소름으로 갔다가 카오는 네. 밑으로 뚝 떨어져서 카오. 카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은 大学. 大学. 그렇죠. 大学. 大学. 공부하다는 学习. 学习. 밑에서 위로 学习. 学习.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오늘 입시 그리고 대학교란 표현 배워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6377번님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이 방송 듣더니 중국어과로 대학을 가고 싶다. 大学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코너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희로애락, 여러분의 다양한 마음속 이야기들 저희가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란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수대통,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우리 시민 누구나 내가 정말 이 이야기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샵 0945에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션 멘데스의 노래 Never Be Alone 듣고 오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경기도로 가봅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자, 요즘 경기도 누리과정 때문에 악화일로입니다. 이 누리 예산 갈등으로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에 들어갔는데 김학무 기자께서 이 상황을 좀 명료하게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경기도 사태 이전에 서울과 전남, 광주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의회의 예결위가 지난 연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영원으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새누리당 측과 협상을 벌였었는데 협상이 결렬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결국 새해 예산 자체가 의결되지 못해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쭉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서 좀 정리하고 가죠. 더불어민주당 측하고 경기도 교육청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측은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란 건데요. 근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도교육청은 재정 형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설사 부담하려 해도 법률상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당초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영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도의회의 예결위가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모두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정 도교육감 역시 당초 입장을 바꿔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도 동의했습니다. 예.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측은 연말 양당 대표 협상 때 예고에도 없이 간섭했다면서 남경필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한 새누리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나 도의회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많이 알려진 대로 경기도와 새누리당 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행 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연말 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당초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리자 경기도와 새누리당은 그럼 이 예산만이라도 편성한 뒤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추후에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하자 역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도의회 임시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좀 합의가 되면 처리를 하면 이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육 대란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준예산 체제는 새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새해에 새롭게 시행하려던 사업은 일단 중단된 건데요. 이 중에는 남경필 지사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재단 운영과 지역균형 발전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일부 사회복지비와 신규 도로 사업 등이 중단돼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영원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학부모와 보육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뒤늦게라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만 야당이나 전국 교육감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참 착잡한 심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해결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월 6일 오늘은요, 영원한 우리의 가객, 청춘, 김광석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20년 되는 날입니다. 뭐 때로는 가슴 벅찬 청춘의 기억으로 또는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해주는 위로로 우리 곁을 함께했던 고 김광석 씨. 그 사람은 호련히 떠나갔지만 그분의 노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전 9시 10분에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